네, 분당갑 기호 2번 안철수입니다. 예. 이번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즘 근황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?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.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유권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 네거티브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어떤 뭐 추문에 휩싸인 적도 없고 어떤 뭐 뇌물이나 돈 문제도 없고 그리고 막말 문제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지난 1년 반 동안 제가 재보궐선거니까 1년 반입니다만 뭐 한 일이 없다고 이제 네거티브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나,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보통 4년 임기보다 더 일을 많이 했다, 그걸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다들 너무나 놀라면서 자기가 속았다고 정말 저 민주당 나쁜 애들이라고 하면서 납득을 하십니다.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 후보들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. 예. 이러한 것들을 접하시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? 그러니까 우선은 뭐 거짓말이 일상화된 것 같아요.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불리하면 정직하게 정정당당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사과하면서 또 자기 주장도 펴고 하면 그래도 국민들이 납득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무조건 처음부터 부인하고 거짓말하고, 특히 저는 부동산 관련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이제 저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면서 현금이라든지 주식 같은 자산들은 어느 정도 투명해졌지 않습니까? 그거 가지고 뭐 다른 짓을 할 그럴 일은 없는데 문제가 부동산 같습니다. 이 부동산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거기에다가 또 보면은 제대로 신고가 잘 안 되거나 좀 뭐 사촌 정도에게 넘어가 있거나 뭐 이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공직자들의 부동산은 더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사촌까지 확대해서 그리고 또 그 돈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자기가 돈을 버는 사람들은 고지거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. 부동산만은 그렇게 하지 말자. 그래서 사촌 범위 내에서 부동산은 고지거부 그런 것 하지 못하게 하고 모두 다 공개하자. 그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부동산이 있는지를 모든 국민들이 알게 하면은 나중에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몰래 그 주변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서 자기 지가를 높인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는 후보님의 대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3대 공약을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은 이곳 이제 분당 판교가 1기 신도시가 있는 곳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노후 신도시 특별법, 그걸 제가 이제 국토부보다 먼저 6개월 먼저 발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결국 작년 말에 통과를 시켰죠. 그리고 이제 올해 또 계속됩니다. 법은 통과됐지만 이제 실행에 옮기려면 선도지구라고 해서 먼저 재개발될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옮겨 살 곳, 그러니까 이주 단지들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요. 이제 그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교통 문제입니다. 여기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발전하고 사람들도 많이 살게 되니까 이제는 교통 문제가 정말로 심각합니다. 그래서 출퇴근에 시간을 많이 쓰는 게 국가적으로도 낭비 아니겠습니까? 따라서 제일 그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1차 조건은 지하철 연장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첫 번째가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겁니다. 지금의 모란까지만 와 있는데요. 그걸 판교까지 이제 당기는 겁니다. 근데 문제는 제가 와가지고 보니까 제 전에 이제 제출했던 그 계획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니까 한 가지 있답니다.
지금 제출한 그 계획을 시가 스스로 철회를 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이 더 높은 그런 계획으로 바꿔서 새로 제출하면 그럼 다시 심사해서 그 통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시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 의견대로 지금 현재 기존의 안은 철회하고 그 다음에 통과될 수 있는 안을 지금 만들어서 올해 9월달 정도에 제출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 또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있습니다. 그건 또 뭐냐면 지하철 8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란에서 판교를 거쳐서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더 광주 오포라는 곳에도 여기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살거든요. 그래서 거기까지 연결할 계획인데 지하철 3호선은 훨씬 더 서쪽에 있습니다. 그래서 대장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용인을 거쳐서 수원을 거쳐서 나중에 화성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곳인데 그것도 지금 현재 지금 용역을 준 그런 상태이고요. 하나 더 좋은 소식은 뭐라고 합니까? 민자에서 하나은행에서 자기들이 이거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그 계획서를 이렇게 보니까 BC라고 하는데요. 베너피트 코스트. 그러니까 투자한 거에 비해서 얼마 정도 이익이 났느냐. 그래서 1.06이 나왔더라고요. 보통 1이 넘으면 수익성이 있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안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시민들에게 여쭈어보고 시민 편의에 맞게 이제 택하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세 번째로 이제 하는 것 자체가 월판선입니다. 처음 들어보시죠? 예. 그게 뭐냐면 시흥의 월곶하고 이곳 판교를 연결하는 그런 선입니다. 그래서 월판선인데요.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서판교역을 착공합니다. 그러면 그게 판교역하고 연결이 되고 지금 판교역부터는 경강선이 여주까지 돼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월곶부터 이제 여주까지 연결이 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제 경강선의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. 경강선이라는 게 경기도와 강원도를 연결하는 우리 국토를 동서로 종주하는 그런 선이거든요. 중요한 선인데 이제 그게 또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 또 네 번째로 제가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수서와 경기도 광주를 잇는 수광선입니다. 뭐 거리도 짧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입니다. 왜냐하면 이게 우선은 시속 250km의 준고속철입니다. 그리고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해놓고 난 다음에 전국, 그러니까 강원도, 경상도, 전라도까지 전부 연결되는 그런 선이거든요. 굉장히 중요한 선인데 문제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처음 그 안을 보니까 성남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저 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해서 제가 그 성남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촌 사거리라고 있습니다. 그쪽으로 뭐라고 합니까? 선로를 옮겼습니다. 그리고 또 옮기는데 비용이 조금은 드는데요. 그거는 다 또 성남시에서 대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 이외에도 여러가지 시내 버스들이 중요한 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9003번, 9007번, 9300번 전부 다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전부 이제 고쳤고요. 그 노선들을 정차를 하던 곳 이런 곳들을 다 바꿨고 그 다음 또 이제 9409번이라고 있습니다. 그건 뭐냐면 대장동에서 강남까지 가는 건데 그게 타는 사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적자 폭이 좀 심합니다. 그래서 그렇다고 당장 폐선을 하면 그나마 타는 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실까봐 폐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
새로 지금 수익성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 노선을 지금 설계 중입니다. 그래서 그 노선이 설계가 완성이 되면 그때 기존에 9409번은 이제 폐선을 할 겁니다. 지금 현재 교통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재건축 이야기했고 교통 이야기했습니다만, 세 번째는 뭐냐 하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.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.